리플에 있어 핵심이 되는 소송은 마지막 최종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판결이 리플의 희망 쪽으로 끝날 거라는 믿음.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요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일단 대장 비트코인 추세부터 체크해 봐야겠죠. 최근에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A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분석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라는 분석으로 주목받고 있어서 체크해 보려고 해요. 일단 ETF는 암호화폐 산업의 신뢰성과 합법성을 더하며 월가의 시각을 바꿔놨다라고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 네트워크와 마케팅 기업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소개하게 만들었기도 했죠. 더불어 ETF라는 친숙한 이름을 통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도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게 1993년부터 미국에 존재했던 ETF의 친숙함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줬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기본 개념 등에 국한됐던 고객 문의는 ETF 출시 후에는 비트코인 활용 사례, 의미 등으로 확대됐고, 이더리움과 토큰화, 타해중앙금융, 웹3 등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내용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했다고 시장 역시도 평가하고 있는데, ETF 투자를 일부 해칭하기 위해 CME 상품을 사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ETF 출시로 CME의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은 ETF 출시 직후 63억 달러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현재는 다시 114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일평균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더불어 다음 ETF로 유력한 후보인 이더리움 역시도 CME의 미결제 약정이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3월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은 전월 대비 14% 증가했고, 일평균 미결제 약정 규모도 5개월 연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더 작은 단위의 계약을 통해 더욱 유연한 투자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선물 상품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3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마이크로 선물 계약 미결제 약정은 약 3억 달러로 전월 대비 2배 이상 성장하기도 했죠. 이처럼 ETF 시장에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인해 본격적인 자금 유입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체크해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움직임 역시도 주목할 만하거든요. 블랙록은 현재 현금과 미국 재무부 채권으로 완전히 담보화된 퍼블릭 블록체인의 최초 토큰화된 펀드인 이더리움 기반 비들 펀드를 출시했고, 고객은 USD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로써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되어 투자자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네트워크에서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블랙록은 이더리움 현물 ETF도 신청해 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런 모습과 더불어 블랙록이 관리 중인 자산의 상당 부분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들이 굴리는 자산이 10조 달러, 하나로 일경 3천조 원이 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러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베이비 붐 세대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들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자산을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기에 이러한 자금들이 결국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어 시장에 엄청난 상승세를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물론 이러한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수년에 걸쳐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술의 대량 채택과 꾸준한 우상향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8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선을 다시금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매도자들이 감소하는 하락 추세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상승 추세로 인해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이 말은 즉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공매도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교과서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매도 압박의 주요 요인은 기관 매수 포지션과 헤지펀드 매도 포지션 간의 마진이 사상 최고에 있다는 것이 핵심으로서, 헤지펀드가 약 15,000건의 순매도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약 2만 건의 순매수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쪽 진영이 무너질 가능성이 큰데, 2만 건의 롱 포지션으로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록적인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8만 달러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잠시 상승을 쉬고 있는 대장인 비트코인은 곧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대장인 비트가 상승하면 그 외 알트코인도 당연히 영향을 받기에 투자자분들은 집중하시면서 기다리시라는 말씀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HSBC에서 최근 블록체인 기반 금 토큰화
토큰화를 촉진하기 위해 HSBC 골드 토큰 출시를 공식 발표했거든요. 이건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홍콩 최초의 소매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리플과 연관이 있는 이유는 작년 11월 HSBC 은행이 기간 보관 등급인 하머나이즈를 활용하기 위해 스위스 기업 기술 회사인 메타코와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이 메타코라는 기업은 작년 초 2억 5천만 달러의 리플이 인수한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리플과 깊은 연관이 있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이처럼 실제 자산 토큰화라고 불리우는 IWA 시장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HSBC 은행은 D8를 통해 2,5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300만 건 이상의 FX 거래를 결제했다고 발표한 2019년 초부터 D8 사용을 모색해 왔기에 이번 금 토큰화는 HSBC가 오래전부터 생각한 계획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블랙록 역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 실물 자산 토큰화 입찰을 시작하면서 IWA 시장은 이제 전통적인 자산 운용사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리플은 메타코를 통해 HSBC와 연결되어 토큰화 시장을 선도하고 전통적인 자산 운용사들 역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에 리플의 미래 전망이 기대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체크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기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리플의 모습 때문인지 리플이 2020년 12월 SEC에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80개의 기관들과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하거든요. 이게 최근 SEC의 개시 구제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 중 일부인데, 대부분의 기관 고객은 즉각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위해 XRP를 두 법정 화폐 간의 브릿지 통화로 활용해 왔고, 최근 들어 이게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리플 측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얻은 수익보다 2021년부터 2023년에 얻은 수익이 더 컸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리플 XRP를 채택하는 것은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리플 XRP를 채택하고 있다는 흐름을 주목해 볼 만한데, 다음으로 역시 이렇게 리플이 기관 채택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SEC와의 소송이 끝나야 더 많은 기관의 채택과 제대로 된 생태계 확장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소송에 대해서 체크해 보자면, 일단 SEC는 현재 리플에게 약 20억 달러라는 벌금을 제시한 상태인데, 여기서 그간 마지막 합의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역시도 어렵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SEC가 법원에게 리플이 기관 판매를 못하도록 영구히 금지 조치를 해달라라고 의견을 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리플의 ODL 역시도 포함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사실상 리플은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는 양측 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리플은 현재 벌금 20억 달러를 줄이고 기관 판매 영구 금지라는 조치에 대해서도 다시금 반박해야 하기 때문에 4월 22일 제출 예정인 SEC 구제책에 대한 답변서를 리플 측은 철저히 대비해야 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리플과 SEC는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일반 대중들이나 법원의 판사, 미 의회 등 SEC의 행태에는 모두가 의문점을 갖고 비판하고 리플의 소송 및 SEC 해고 법안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태이기 때문에 꾸준히 리플은 유리한 입장이라고 거듭 여러 번 말씀드린 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